안녕하세요. 동행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통의 부고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내일 모레 치러집니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례식장에 그 사람은 없었고, 장례가 끝난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그때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켰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구나. 나이 들수록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복지제도나 자녀의 도움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제도로도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날이 며칠씩 이어질 때, TV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집에서 밥을 먹고 혼자 웃고 혼자 말하고 혼자 잠들 때, 문득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그냥 하루를 견디고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오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손짓 하나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시작점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면 그 끝은 너무도 상처가 됩니다. 외로움이 기준이 되면 상대의 진심보다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고, 조심성과 의심은 나이 들어서 이런 기회 또 올까? 하는 생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인 듯 다가와 따뜻한 말, 작은 친절, 약간의 배려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생일 케이크 하나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결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자. 당신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가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함께할 사람이 생겼구나. 그렇게 우리는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동행. 하지만 그 동행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는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가전제품 너무 낡았네요. 우리 새 걸로 바꿔요. 명의도 이제 우리 공동으로 해요. 부부니까. 집도 팔아서 우리 이름으로 새로 사요. 처음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반복되고 나의 재산이 하나둘씩 옮겨가고 결국 남은 건 불안과 후회뿐인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준 착각이었다는 것을.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었을 때 내 삶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 말 없이 해가 지는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무뎌지면서도 한편으론 점점 더 따뜻함에 목말라집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병원 가실 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시장 혼자 가시지 마시고 같이 가요. 그 말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혀뒀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 있구나.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 사람은 다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처럼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겠구나.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진심 맞아? 이렇게 중요한 일,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혼인신고까지 하고
같이 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 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챙기고 웃고 의지하고 이런 게 진짜 따뜻한 동행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가전제품 너무 낡았네. 우리 바꾸자. 보험도 그렇고 명의가 다 당신 이름이니까 불편하잖아. 이제는 부부니까 같이 하자. 이 집도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 팔고 아담한 걸로 옮기자. 그 말들은 하나같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부부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같이 사는 집이니 같이 결정해야지. 처음엔 그렇게 스스로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구는 커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돈 이야기를 할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선택한 걸까?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랑이 아니라 자산이었다는 것을. 내가 혼자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내민 손, 그 손을 잡은 사람의 눈엔 내 마음이 아닌 내 통장 잔액이 먼저 들어왔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로움이 나를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따뜻한 동행은 항상 진짜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내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검증된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그 어떤 다정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핑계로 나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그날 딸의 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서운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잖니?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족을 저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히느라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인생 대부분을 헌신으로 채워왔죠. 그런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건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산책을 함께하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자식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너희가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더라. 하지만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닌 반대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진심 맞아요? 이런 중대한 일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 곁에 없었나요? 딸은, 아들은, 자식들은 섭섭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사실보다 그걸 자신들에게 숨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묻고 허락받고 살아온 인생.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람과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손주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병원 진료도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일까? 나는 행복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큰 구멍으로 남았습니다. 한때는 매일 통화하던 딸과 주말이면 손주와 놀러 오던 아들이 더는 집으로 오지 않게 된 거죠. 가족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린 어머니를 버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밀어낸 거예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니? 행복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그 말이
자식들에게는 우린 더 이상 어머니 인생의 일부가 아니구나. 라는 냉정한 선언처럼 들렸던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아주 작은 선 긋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들은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말은 상처와 오해만을 남긴 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짜 불행은 새로운 인연이 잘못된 선택이었느냐보다 그 선택을 통해 오히려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사랑을 택했지만 가족은 떠났고 그 어떤 따뜻한 동행도 그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같이 창밖을 바라보자고 했고 허리가 굽으면 서로 부축해 주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 그 말이, 그 약속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프면 챙겨줄 사람, 힘들 땐 손 잡아줄 사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내가 건강할 때까지만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자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 좀 같이 해줄래?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거 그냥 전화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날은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병원은 원래 혼자 다니는 거야.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지만 아픔이 깊어질수록 외면도 깊어졌습니다. 진료 당일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검사 결과.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좀 안 좋대. 조심스레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에이, 뭐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 이후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걱정도 위로도 그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엔 단 한 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난 이런 거 감당할 자신 없어.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 같이 밥을 먹고 웃고 산책을 하던 사람은 내가 아프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함께 늙자던 말은 너 아프면 난 몰라로 바뀌었고 결국 혼자 남겨진 나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진짜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문을 열고 누구와 삶을 나누고 있는가를 판단할 기준은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줄 사람인가? 그 하나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용기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일은 더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를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야 보이는 관계의 민낯,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마음이 식었고 말도 줄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 혼인신고라는 한 장의 서류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곁에 있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간병하고 밤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것도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머니의 말년에 함께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자식들과 손주들, 평생을 함께한 동네 친구들 모두가 슬픔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시지 않을까?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며칠 뒤 그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의 절반은 제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정을 나누지 않았던 사람, 고통의 시간엔 곁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니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우린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법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 어떤 정성도 시간도 법 앞에서는 서류 하나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 그 종이 하나가 자식들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가족 간의 믿음과 헌신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지켰지만 어머니는 우릴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저 사랑이 식어서 따로 살았을 뿐이고 법적인 절차는 미루고 있었을 뿐이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서류는 남아 있었고 권리는 그 종이 한 장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비극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랑이 식었는데도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선택? 혹은 설마 하며 방심한 시간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인신고야 뭐 그냥 절차지.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지 종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 종이 하나는 사랑이 끝난 후에도 법적인 힘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죽음 이후 가족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 남은 재산, 미래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끝났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우리의 서류 한 장이 가족에게 칼날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 사람이 있어야 웃고 대화도 하고 살 맛도 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서둘러 인연을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같이 사는데 더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마음이 없을 때 같이 있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이 없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 아픔을 이야기해도 대답 없는 벽처럼 돌아오는 날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은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킬 구조가 없어서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걸요.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일상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루틴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루의 첫 루틴이 있다면 그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요. 단순히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또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식물을 돌보거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예능 프로그램에 피식 웃고 추억의 음악에 따라 부르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건 나 혼자만의 감정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에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면 더 좋다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건
결국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소홀히 하고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 나를 소중히 여기는 루틴과 습관이 있는 삶은 혼자여도 단단하고 조용해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나를 지켜줄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진짜 따뜻한 동행은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놓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지혜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인연도, 따뜻한 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잃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 일상을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힘, 내 감정을 혼자서도 다독일 수 있는 힘, 누구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와도 휘청이지 않고 상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아무 손이나 잡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손을 진심으로 잡고 있는지,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지켜보세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더 자유로운 삶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게 진짜 강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행연구소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